흐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당의 변화를 지켜봐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 반드시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호남 구애가 뜨겁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예정이 돼 있는 재보궐선거 때문일 텐데요. 천 잡아라 광주 달려간 문, 그리고 청춘을 잡아라 무대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다녀왔는데 지금 뭐 분위기 반전 효과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어젯밤에 4.29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4곳의 여야 대진표가 모두 확정이 됐는데 바로 그 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찾아간 곳이 광주였습니다. 예. 네, 그만큼 이 광주 서울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 텃밭이라 하더라도 이번 4.29 재보선에서는 정말 쉽지 않다. 이 점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오프닝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권노갑 고문의 역할 이번에 적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서는 친노에 대한 어떤 심판론, 비판론 이런 것들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권노갑 상임 고문의 얘기가 어떻게 그걸 제어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영택 전 의원이 후보가 됐고 여기에 맞서서 그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 후보로 나섰습니다. 예.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천정배 전 의원이 앞서 있거든요. 천정배 전 의원의 경우에는 광주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법무부 장관을 했고 지금 서울의 송파을의 지역위원장을 맡아 있다가 갑자기 광주에 내려갔다. 그랬죠. 이런 점 등이 그 명분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지금 원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상임고문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노갑 상임고문이 내려간다면 사실상 천정배 전 의원에 대한 낙마를 위한 어떤 지원 유세를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 말씀 들어봤습니다만 이 광주에서는 박 앵커도 얘기했지만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친노의 어떤 개파주의, 독점적 어떤 그 배타주의 이런 것이 워낙 반감이 커서 이번 선거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당연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는데 그 전에 이제 예측을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수요가 있잖아요. 지금 조수진 차장이 보기에 광주에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전화해 보시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참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광주 서울이 이렇게까지 이 선거 판세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권노갑 상임고문에게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만나서 암묵적인 지원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권노갑 고문도 내가 나가서 공식 선거운동 날인 4월 12일부터 같이 돕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애증이라고 그러죠.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어떤 그 광주 시민들 많은 분들이 좀 정권이 교체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친노 정당에 대한 이 호감은 썩 높지가 않고 굉장히 고민들이 클 겁니다. 예. 그래서 막판까지 그래도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이냐 아니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런 어떤 친노 독식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일종의 맥이죠. 이 천정배 전 의원이라는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할 겁니다. 저도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여쭤보기가 참 곤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호남에서 그동안 그 친노에 대한 어떤 약간의 반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전에 발언했던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실제로 영향을 정서에 많이 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바로 2002년 그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3월, 4월에 있었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인제 대세론이 형성이 돼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로 이끌어낸 것이 광주였습니다. 예. 그래서 노풍에
진원지라고도 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든 정권 재창출이 될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결과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선 후보 때부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해서 호남이 노무현 좋아서 찍었냐.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싫어서 찍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때부터 그 분위기가 좋지 않게 돌아갔고요. 예. 2002년 대선 후보 단일화 때도 굉장히 이런 점 때문에 악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아마 2006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문재인 지금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부산 정권인데 왜 부산에서 부산 정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모르겠다. 네. 여기에 대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광주에서의 반감이 가장 컸었죠. 예. 이런 어떤 뿌리 깊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친노의 도덕적 이중성 문제라든지 이 배타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그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도 확고부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예. 네, 일반 국민들은 복수 혈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 복수의 마음이라면요.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원로 정치인은 폭풍의 눈에서 훈수를 두는 것보다는 약간 한 발 물러서서 훈수 두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요. 이때 만약에 권노갑 의원이 내려갔는데 호남을 움직일 힘이 만약에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으로 더 치명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바로 그런데요. 이제 제가 그 권노갑 상임고문을 토요일도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권노갑 고문이 좀 당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15년 만에 복수라는 그런 표현은 좀 쓰지 말아달라. 예, 복수는 왜냐하면 아니다. 예. 작년에 그 광주시장 선거 때도 권노갑 상임고문인 그 아주 가까운 강훈태 무소속 후보보다 당의 후보였던 윤장현 시장을 위해서 같이 두면서 버스 지원 유세를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후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다. 선당 이런 후사다. 이런 예. 점을 좀 강조해달라. 이런 부탁도 들었습니다. 예, 조수진 차장이 충분히 강조를 했네요.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여기 지금 호남 생각, 그리고 친노 생각, 이렇게 사실 속내에 있는 마음들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데, 네. 자, 호남 생각을 일단 먼저 보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남 네. 생각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친노는 싫지만 새누리당은 절대 노. 이거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호남으로서는 그 2002년 노무현 정권을 만들어 줬는데 예. 탄생의 주역이었는데 실제로 그 말하자면 찬밥대를 받고 오히려 그 많은 부분에서 핵심에서 밀어내려고 했다. 이런 예. 구원이 사실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있죠. 그런 것이 이 문재인 후보도 이제 문재인 대표도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일에 지금 여기서 이 중요한 순간에서 새정치연합은 안 돼! 라고 해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밀었을 경우 예.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분열로 총선 자체가 상당한 그 실패로 돌아가면 2017년 정권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겪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아마 그 권노갑 상임 고문도 그러한 점 때문에 이번에 그 쉽게 그 천정배 지지를 하지 못하고 예. 부분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도 쉽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나 당신 싫은데, 근데 천정배 장관 찍어주면, 결국에는 천정배 장관, 정동영 의원 등등 국민 생각이 별도의 독자 세력을 만들어서 야권이 분열되고. 그쪽만이 그 사람의- 아니라, 예. 가을 하반기 가면 당내 비주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쪽 자체가, 이거 새정치연합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정권 창출 못한다 하고 완전히 야권 자체가 반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다 보면 총선에서 새누리당 어부지리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마 호남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지 않겠냐. 이게 호남의 속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친노의 속마음, 호남을 바라보는 속내는 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 대통령 견제는 내가 일단 한번 맡겨달라 이런 건데 조수진 차장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호남에서는 박 대통령 견제 역할 문재인 대표에게 맡겨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마 호남이 그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강조할 것이 바로 누가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까? 이런 구호가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얼미터 등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대표가 10주 연속 여야 합쳐서 대선 주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25%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2, 3, 4위 후보를 다 합쳐도 이 수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만큼 문재인 대표는 내가 지금까지는 못 믿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목표, 바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래도 나밖에 없지 않느냐.
나를 좀 지지해달라. 이렇게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광주 서울의 한 성당, 그러니까 재보선이 치러진 지역이죠. 성당에서 미사를 한 뒤에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재보선 정말 중요하다. 특히 광주 서울이 정말 중요하다. 왜? 여기에 선거가 네 곳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예. 자, 야권 얘기 하나 더 해봐야 될 텐데 어제 정의당 행사가 있었어요. 당 행사가 있었는데 좀 깜짝 놀랄 만한 퍼포먼스가 있던데 짧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조수진 차장이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정의당이 국회에서 낮에 정기 당대회를 열었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데 바로 천호선 대표 맨 왼쪽 그리고 심상정 원내대표가 아주 흥겹게 디누션의 말해줘에 맞춰서 춤추는 아주 모습을 선을 보였습니다. 예. 불문정당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고요. 이 작년 12월에 옛 통합진보당이 해산 선고를 받으면서 정의당은 유일한 진보정당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정의당이 그 뒤에 전혀 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론조사상에서 수치를 보면 정의당이 옛 통진당이 사라진 이후에 더 존재감이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정의당이 그야말로 새롭게 태어나고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부터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모습에서 지금 어제와 같은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재보선 4곳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만 한 곳은 후보를 내지 못했고 또 나머지 3곳 역시 선전할 수 있을까?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예. 거의 존재감이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아마 총선 때도 저런 상황이 계속될지 궁금합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만약에 이 추세로 지금 통진당 해산이 됐고 정의당은 저렇게 존재감이 미미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음 총선에서는 이 야권 연대라는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잦아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우선 몇 퍼센트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당이 확고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통진당은 어쨌든 해산됐고 정의당이 그 공백을 메꿔주지 못하고 저런 상태라면 굳이 야권 연대를 통해서 어떤 낡은 방식의 실패한 방식으로 다시 어떤 정치의 민의에 어긋나는 예. 이런 선택을 유권자들에게 강요한다. 이런 비판을 굳이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통진당 해산 뒤에 어떻게 보면 정의당에게 좀 미안하지만 여야가 1대1 구도가 더 고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많은 원로들은 그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줄곧 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정권 창출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국민회의의 의석 79석밖에 안 됐다는 거죠. 79석이요. 79석.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많은 제야단체가 있었지만 제야와 연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니 지금 130석 규모 정말 이거는 큰 정당이다. 여기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